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맞추며 살고 있을까? 누구에게도 미움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웃었고 맞췄고 애썼습니다. 사회생활이라는 이름 아래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내 감정을 감추고 때론 나 자신을 지워가며 살아왔죠. 하지만 쉰이 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항상 나를 위한 건 아니었구나. 때로는 누군가와 잘 지내려는 노력이 나 자신을 소모시키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걸요. 이 글은 그 깨달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중년이 되어 돌아본 인간관계, 그 속에서 내가 나로서 살아가기 위한 적당한 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관계 때문에 지쳐있는 당신이 있다면 이 글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영상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느 날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27살의 나는 참 바빴습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새로운 직장에서 동료들과 어울리려고 애쓰고 대학 동기들과의 모임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내 본심과 다른 말을 하면서도 그것이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믿었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맞춰야 했고 눈치도 봐야 했고 때로는 억지로 웃으면서 어울렸습니다. 그게 성숙한 어른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쉰을 넘고 보니 그때보다 더 피곤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 쉬워져야 할 텐데 왜 오히려 더 어려워진 걸까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예전엔 인간관계는 노력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인간관계가 필요가 되어버렸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정숙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올해 52이 됐고 간호사로 25년 넘게 일했어요. 병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으로 유명했죠. 환자들은 물론이고 의사들, 동료 간호사들, 심지어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정숙 씨를 좋아했습니다. 정숙 씨가 있으면 분위기가 좋아져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었죠. 늘 밝고 싹싹해서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정숙 씨가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갈등이 생기면 중재를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정숙 씨가 퇴근길에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젠 너무 지쳐요.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려는 게 어느 순간 저를 깎아먹고 있더라고요. 그 말이 참 오래 남더라고요. 25년 동안 좋은 사람으로 살아온 정숙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그냥 친절하게 대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남들이 기대하는 정숙 씨의 모습을 연기하고 있는 거죠. 정숙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항상 웃어야 하고 집에서는 가족들 뒷바라지를 해야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해야 하고 정작 진짜 저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게 내 마음을 잃는 일이라면 그건 좋은 관계가 아닌 거 아닐까?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이 아니라 간격이 되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관계라는 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왜 간격이 필요하다는 걸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가까이서 올가매는 줄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여백. 그래야 숨을 쉴 수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나무들은 서로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햇빛을 차단하고
뿌리가 얽혀서 영양분을 나눠 가져야 하죠. 하지만 적당한 간격을 두고 있는 나무들은 각자의 모습대로 자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를 소모시키고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각자의 개성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와 있을 때 편안한가? 어떤 관계가 내 에너지를 앗아가는가?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게 중년의 시작 같아요. 저는 이 질문들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며 제 주변의 관계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어떤 사람들과 있을 때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어떤 사람들과 있을 때는 시간이 정말 천천히 가더라고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사람들과 있을 때는 제가 자연스럽게 웃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집에 돌아가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반대로 시간이 천천히 가는 사람들과 있을 때는 무언가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고 만나고 난 후에 피로감을 느꼈죠.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진정성의 차이였습니다. 어떤 관계에서는 제가 저다울 수 있었고 어떤 관계에서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현철 씨는 55세 공무원이에요. 아내, 2딸, 그리고 친한 동료 몇 명과 평생 원만하게 지내온 사람이죠. 주변에서 보기에는 정말 완벽한 가정을 꾸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 현철 씨는 본인이 진심으로 힘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회사에선 후배 눈치, 집에선 가족들 챙기느라 정작 내 기분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현철 씨는 회사에서 선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후배들의 실수를 덮어주고 어려운 일은 본인이 맡아서 처리했죠. 집에서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아내의 고민을 들어주고 딸들의 학업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누군가의 선배,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버지. 그런 역할들만 있을 뿐 정작 현철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현철 씨는 결심했답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기보단 조절 가능한 거리를 만들자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굴 끊는 게 아니라 거리를 조율하는 거예요. 현철 씨는 구체적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야근 후 술자리를 모두 참석하지 않고 가족과의 시간도 조절했습니다. 물론 책임은 다하되 자신만의 시간도 확보한 거죠. 처음엔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현철 씨가 왜 이렇게 변했지? 하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가 되더라고요. 가까워질수록 편안해야 하는데 불편하다면 굳이 가까이 둘 필요는 없잖아요. 이것이 현철 씨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라도 내 감정을 계속 상하게 한다면 잠시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그게 정중한 배려이자 나를 지키는 방법이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끊기와 거리두기의 차이입니다. 끊기는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고 거리두기는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만날 때마다 자신의 자랑만 늘어놓고 나의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친구와의 만남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연락을 끊는 것이 아니라 만남의 빈도를 조절하는 거죠. 또 다른 예로 가족 중에 나의 선택을 항상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대화 주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안전한 주제로만 대화하는 거죠. 우린 때때로 착각합니다. 관계를 잘한다는 건 모두와 잘 지내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 아무와도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면 나 자신을 지워야 하기 때문이죠. 진짜 중요한 건 나답게 살 수 있는 거리를 선택하는 것. 그 거리 안에서 나도 편하고 상대도 나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나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영 씨는 최근 관계 리셋을 결심했습니다. 15년 동안 사귀어온 친구와의 관계에서 자신만 무너지는 걸 느꼈거든요. 그 친구는 항상 자신의 이야기만 했어요. 제가 힘들다고 해도 나도 힘들어라고 하면서 화제를 자신에게로 돌렸죠. 처음엔 그냥 그런 성격이려니 했는데 15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은영 씨는 그 친구와 만날 때마다 들어주는 역할만 했습니다. 상대방의 연애 고민, 직장 불만, 가족 문제.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면서도 정작 자신의 이야기를 할 기회는 없었죠. 한 번은 제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한다고 말했는데 그 친구가 나도 예전에 우울했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예전 이야기를 1시간 동안 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이 관계에서 저는 그냥 들어주는 기계 같은 존재구나. 그래서 은영 씨는 처음으로 그 친구에게 솔직한 말을 했습니다. 나 요즘 좀 힘들어. 그래서 잠시 나한테 집중하고 싶어. 단순한 말이었지만 은영 씨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했던 말이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말 이후 둘 사이는 조금 멀어졌습니다. 그 친구는 은영 씨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연락 횟수도 급격히 줄었죠. 하지만 은영 씨는 자기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관계를 끊지 않고 건강히 거리 두는 법. 이걸 처음으로 실천해 본 거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관계는 어떤가요? 혹시 누군가에게 맞추느라 지쳐있지는 않나요? 오랫동안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내 감정을 눌러온 건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어떤 사람과 만나고 난 후 에너지가 생기나요? 아니면 소모되나요? 어떤 관계에서 나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나요? 어떤 사람 앞에서 가면을 써야 한다고 느끼나요? 어떤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나요? 이런 질문들의 답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계도 정리와 정돈이 필요합니다. 청소처럼요. 우리는 집을 정리할 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합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은 물건은 정리하고 정말 필요한 물건들만 남겨두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편해지는 쪽으로, 내 감정이 가벼워지는 방식으로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냉정하다거나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정리한다고 해서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각자에게 맞는 적절한 거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잘 맞는 사이가 아니라 잘 비켜주는 사이입니다. 이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관계를 잘 맞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취향이 비슷하고 성격이 비슷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과의 관계 말이죠. 하지만 정말 좋은 관계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존중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내가 힘들 때 상대방이 억지로 위로하지 않고 그냥 곁에 있어주는 관계. 상대방이 다른 선택을 할 때 나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그 선택을 존중해주는 관계. 이런 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여백을 줍니다. 숨 쉴 공간, 생각할 시간, 혼자 있을 권리,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존중해주는 거죠. 관계에 너무 애쓰지 마세요. 가끔은 조금 비워야 웃을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얼마나 잘 지내느냐보다 얼마나 편하게 지내느냐가 더 중요하니까요.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네트워크를 넓히고 인맥을 쌓고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것이 성공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많은 관계보다 좋은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좋은 관계의 기준은 편안함이라는 것을. 편안한 관계에서는 억지로 웃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면을 쓸 필요도 없고 연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감정도, 시간도 당신이 가장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나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면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대로 대할 수 있을까요? 비행기 안전 수칙을 생각해보세요. 비상시에는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먼저 착용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먼저 안전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이 건강하고 안정되어야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50이 넘으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됐죠.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지도 않다는 것을. 정말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간격이 필요합니다. 관계는 줄이 아니라 간격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의미가 없습니다. 적절한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개성을 인정할 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관계들은 어떤가요? 혹시 너무 가까이 있어서 숨이 막히는 관계는 없나요? 아니면 너무 멀어서 의미를 잃어버린 관계는 없나요? 50이 넘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은 선택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 어떤 거리를 둘지,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낼지. 이 모든 것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당신만의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그것이 50 이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 시니어 만만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